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지난 한 달 정도를 되돌아보면요. 참 이벤트가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20일 중국의 전인대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FOMC까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모두 끝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3월의 넷째 주에 올라서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고점 부근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죠. 그런 상황에서 4월 실적 발표 시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이 종목 고르기에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멘토 모시고요. 종목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월요일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삼로기법의 창시자로 수급 주포 찾기 매매의 달인 이상로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느새 이제 2040, 2050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이달 들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굵직한 이벤트들이 한 자리 다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네. 그런 대응을 해서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에 대해서도 인하된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포지션을 잡아놨었고 그리고 지금도 실적은 이미 또 지나가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앞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물은 뭐냐면 다시 시장 자체는 4월달, 5월달로 넘어가면서 실적보다는 또다시 실적에 대한 공백이 생기거든요. 사실. 네. 그럼 1분기 실적은 결국에는 언제 발표합니까? 네, 4월에 발표하죠. 네. 5월달, 네. 4월 말부터 네, 5월달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 1분기가 끝나고 3월달 말에 끝나게 된다면 결국엔 또다시 테마성 재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나 지금 계절적인 요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 계속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적인 네. 재료가 생산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순환매 안에서 지금 실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테마성 재료 쪽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큰 틀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워낙 약세 기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닥은 좀 더 개별주적인 부분, 그래서 테마성적인 부분, 계절적 테마 재료로 좀 더 접근하신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계절적인 테마 위주로 접근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유하고 계신 종목 두 종목 남아 있습니다. 환인제약 3월 16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현재 6%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의견은 역시 보유 의견. 20일에 담았던 종목 SPG입니다. 지금 1%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중에 환인제약은 지난주 금요일에 AS를 받아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 편입했던 SPG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SPG도, 자, 일단 한글로 SPG를 치시면 SPG. 자, 종목 번호 058610번이고요. 자, SPG인데, 자, 이 SP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터 생산 업체였습니다. 그럼 그 모터 생산 업체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재료들이 항상 종목마다 있습니다. 그 재료가 발표되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CF가 또 새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CF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모터를 만들고 생산을 해내고 있는 SPG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그 가격권력 자체를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인데, 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 투자는 당연히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환인제약도 한번 같이 볼게요. 금일 그 제약업종 바이오 종목군들이 소폭이나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제약주보다는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인제약은 도리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권역, 그 가격 권역에서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환인제약은 제약업종이 현재 분위기상 제가 볼 때 쉽게 꺼지는 불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불꽃을 태우기 위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달려가고 있는 말 같은 제약업종들보다는 뒤에서 쉬고 있었던 말을 좀 더 골라 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자살률이 오를수록 그리고 우리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될수록 환인제약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가 한 개 나왔었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네. 성형을 하고 간 인구가,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느 정도였나요? 5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4,000명의 그 여자분이 될 수도 있고 남자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오셔가지고 이왕 왔는 거 한 군데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갔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다면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보톡스와 그리고 필러를 만드는 회사가 엘러간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네. 대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환인제약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주가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환인제약까지 AS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에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세일즈 종목은 농기계 전문 업체 바로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말 그대로 네. 농기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 계시는 분들 친숙하지 않으실 거고요. 네, 장인어른이 농사하신다고 해서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골라주셨나? 예. 이제 뭐 친지분이시죠. 친지지만 상당히 가까운 친지분이시고, 그래서 네. 뭐 그 부분에 또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았고, 또 그 이유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3월, 4월, 5월로 넘어갈 네. 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이제 농업을 목적으로 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바쁜 시기고, 그리고 이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농사라는 얘기를 하면 네. 대부분이 그러면 당연히 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농사하면 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아세아텍은 밭농사에 관한 기업입니다. 밭농사에 대한 기계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고, 네. 밭농사에 들어가는 기계 중에 10개 중에 8, 9개는 이 아세아텍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유율이 85%거든요. 네. 거의 다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도 김보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 다 논농사이기 때문에 네. 쉽게 이게 밭농사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네. 그만큼 밭농사 부분 자체가 작은 시장, 바로 니치 마켓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 자체가 쉽게 깨지지 않는 거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오래될수록 좋은 기업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고, 자, 사실 우리나라가 지수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300여 개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또 이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이 1945년도, 우리로 치면 거의 뭐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오래된 기업이고, 그만큼 아직까지도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1945년도 우리나라의 광복과 함께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이 아세아텍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실적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매출 비중을 잠시 한번 같이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출 비중을 한번 같이 보시면 관리기가 38%, 그리고 결속기가 21%. 자, 단어가 다 어렵습니다. 8.8기가 이제 15%, 트랙터, 콤바인, 이제 조금 아는 단어가 조금씩 나온다고 그러죠. 네. 그게 이제 7%, 그리고 부품이 5%, 뭐 그렇게 기타 이렇게 나뉘는데, 관리기가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밭 농사를 관리할 때, 쓰는 네. 관리기를 그냥 이제 통틀어서 이제 관리기라고 하는 명칭을 기계 그냥. 아니죠. 말하는 거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부분, 결속되는 기계, 그걸 이제 결속기,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자체까지는. 관리기, 결속기가 다 밭농사에 들어가는 기계인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품, 거기 재료들 중에서, 기계 중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지금 이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제가 뭐 앞서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내용을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바로 이머징 마켓의 수출로 인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도 지도 잠깐 볼게요. 인도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인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건데요. 인도라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뭔가요? 예, 동그라미는 바로 유통망을 뜻하는 거고요. 예. 네모는 바로 영업 조직을 뜻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점이 요렇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네요, 인도 시장에. 예, 맞습니다. 아세아텍이 직접 진출해 있는 게 아니고, 예. 아세아텍과 이제 CLAAS라는 네. 이제 독일의 상당히 유명한 농기계 전문 업체가 예. 있죠. 글로벌 1인데 그 기업과 이제 제휴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 CLAAS에 지금 이항기를 120대를 수출을 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여건으로 올 수 있겠고요. 인도 진출했다는 데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두셔야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과포화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인도는 아시다시피 인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산맥 맞죠? 네. 그리고 뭐 험난한 지대. 밭농사. 그렇죠. 네. 험난하기 때문에 밭농사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출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가시화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고 이 분야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밭농사 분야구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바로 보급률인데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율과 그리고 벼농사에 대한 기계화율을 같이 한번 보시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벼농사에 대한 기계화율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뭐 다 포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개발도 많이 되고요. 이미 뭐 캐시카우 시장으로 들어갔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쇠퇴기로 접어든다면 지금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밭농사가 이 회색 그렇죠. 밭색이죠? 맞습니다. 자, 짧은 게 밭농사입니다. 그러면 네.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율은 아직까지도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바꿔서 생각하면 발전 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 부분 자체는 꾸준하게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이라는 부분이겠죠. 이 기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상당한 강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그 분야 자체 지금 유보율이 자, 한번 기업에 대한 분석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유보율과 이제 부채 비율이 있어요. 자, 부채 비율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부채 비율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최근에 어때요? 8.3%까지 나아졌습니다. 거의 전무하네요. 네,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무부채 기업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욕심도 없고, 그냥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보율도 거의 그렇게 높게 안 가져가겠다.
다 주주 환원을 해주겠다.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도덕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장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유보율도 보시면 지금 870% 정도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보면서 이제 유동 비율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이 아세아텍은 상당히 건전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적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예.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사시기에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뭐 이 기업을 뭐 많이 사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준은 10억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꼭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고 그 밑에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네, 뭐 김보람 앵커님이 사셔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면 뭐 우리 다 주식 못해요, 사실. 그렇다 지금 뭐 우리 다 주식 못하죠. 네. 뭐 제가 사도 안 움직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저희 뭐 이렇게 가족 같이 사도 주가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뭐 주가라는 것은 시장은 뭐 거의 외국인도 보면 몇 조를 지금 가지고 맞아요. 노는 거고 기관 같은 여러분, 경우에도 거래량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열어보고요. 주포도 알아보죠. 주포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중요하죠. 자, 중요한 부분 또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기업 자체는 지금 누구에 의해 형성이 돼 있다고 사실상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이저라고 하죠. 기관이나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 누군가에 의해서는 움직이겠다, 맞죠? 세력이 있다. 그렇겠죠. 뭐 주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제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관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네.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난이도를 조금 더 요합니다. 파는 물량, 파는 흐름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재밌겠네요. 자, 주식은 원래 재밌습니다. 근데 네. 돈을 버시면 더 재밌어요. 그렇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2,850원대를 조금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보면 요 가격대부터 어때요? 지금 기간에 지금 상당한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상단 권역에서는 지금 기간의 물량이 꾸준히 쌓여 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그죠? 그러면 이 기간이 2,850 밑에서는 매도에 대한 분위기를 항상 나타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 가격대가 무너질 때 또 이렇게 매도세가 조금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네. 요 가격대가 무너졌을 때는 소폭 매수는 했지만 하단 권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에게는 이 파는 물량 자체가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기관과 외국인이 분명히 바닥권에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 누군가는 받았던 부분이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누군가를 파는 모습이 또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기관이 아니면 외국인이 팔고 나갔던 자리,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를 다시 한번 누군가가 쳐서 들어올 때 거기에서 매수가 되는 부분, 네. 손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봐왔었다면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사고 들어왔던 자리가 바로 기관이 사고 들어왔던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빠졌어요.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왔는데 기관은 팔고 나갔습니다. 예. 네. 그러면 거기는 누군가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을 네, 받았다는 거 되겠죠. 난이도가 진짜 있네요. 예, 이게 한국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한 개를 찍으면 남이 되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기관이 팔고 사는 자리를 네. 우리가 주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조금 짚어드렸다면 지금은 반대로 샀던 자리에서 팔고 나간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관이 샀다가 똑같은 그 자리에 오니까 지금 주가를 팔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손을 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반대로 투매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가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자리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 2,850원이요? 예. 지금 방송이 되면서도 주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네. 막 사시면 안 되고 제가 매수가를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장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예. 매수가는 지금 현재 3,02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요 가격대, 요게 2,910원을 제가 매수가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40원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를 조금 수정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지금 2,910원입니다. 하지만 걸어 놓는 건 의미가 없죠. 이왕 할 거면 주식은 사야 돼요. 그래야지 뭐 결과가 뭐 오르든지 빠지든지 결과가 나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그래야지 또 방송이 또 재밌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십니다. 맞죠? 그냥 이 자리 자체에서 2,970원 내려왔습니다. 지금 체결시키겠습니다. 예, 자, 2,970원 알겠습니다. 현재가 시초가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2,970원 사면 됩니다. 어차피 빠질 때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가격대를 아는데 뭐 그게 10원, 20원 차이 별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사시면 되죠. 이제 체결이 되겠죠. 2,95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사시면 되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740원 꼭 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봤는데요.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세아탁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970원, 2,950원 상관없습니다. 목표 가격은 3,500원, 손절 가격은 2,740원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도 있으시다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그 손절가를 여기 2,850원인데 왜 2,740원 잡습니까? 라고 혹시나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하고 거예요. 싶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앞서서도 제가 그 영업무역을 48,800원을 정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48,700원, 48,750원을 찍고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손절 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 봤자 이게, 소용이 시청자분들 없죠. 기억을 못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손절가 조금 더 러프하게 잡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일부러 좀 더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연회를 물어보셨는데, 오실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걸 보고 코가 계신 길어지고 거예요. 있어요. 예. 네. 자, 안 그래도 코도 기신 분이. 자, 우리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합니다. 수급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원조는 아무나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주포자키 매매 기법 공개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고요. 오전 10시입니다. 오후 2시 아니고 오전 10시. 자, 그리고 하나대토증권 영등포 지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 지하철 1호선 타시고 영등포역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5호선으로 영등포 시장에서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강연회를 하다 보면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주 예.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뭐 유독 저 강연회 또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저번 주는 또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맞아요. 여성분들 많이 오세요. 그냥 늦게 오셨다가 그분이 가장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근데 뭐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안 받아도 그냥 가셨는데, 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